자,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나요. 그래놓고 내가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F로 눌러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사실은 얘는 원래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힘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경사면을 수직으로 콕 누르는 힘으로 분해된다. 맞습니까? 그 중에서 콕 누르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할 건데 중력과 수직항력 사이의 이 각도가 바로 경사면의 기울기와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인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수평과 수직으로 나눴을 때 대각선이 이하이다 보니 여기가 90도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경사면을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힘의 정체 뭔지 말 얘기해. mg 뭐니? 싹 내려가 세타 뭐죠? 됐어?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냐? 그렇죠. mg 콕 눌러 세타 모르면 병신인 거지. 됐어? 이 두 개의 힘으로 나눌 건데 얘가 30도니까 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2분의 1 mg인 거고요. 얘가 30도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 mg의 힘이 작용할 거예요. 납득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수평으로 눌렀을 때 생기는 이 힘이지만 이 힘도 경사면에서 보면 경사면과 나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분해할 거야. 그쵸? 얘도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요. 수직한 방향의 이 힘으로 나눠서 평행사변형 대각선. 이거예요. 그럼 머리 있으면 요 각도가 30도면 어디가 30도일까? 저기. 당연히 요게 30도인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란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 요번에는 이 힘이 아래쪽으로 누르는 요 힘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얘가 바로 F 사인 30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F일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3 F의 힘으로 분해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분해하고 나니까 지저분해서 선생님이 살짝만 다시 그려드리면 얘가 이렇게 돼서요. 요 방향으로 2분의 1 mg가 요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mg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2분의 1 f가 이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f의 힘이 작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는 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과 이 힘의 합력이 얼마이면 되겠니? 0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f와 2분의 1 mg가 같으니까 됐죠? f라고 하는 그 유명한 i는 얼마의 힘만 주면 되냐면 루트 3분의 1 mg의 힘으로 누르면 얘 안 내려가 이 얘기예요. 그쵸? 이게 F의 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두 힘의 합력 같은 방향이네? 근데 정지되려면 이것과 반대 방향의 힘이 생겨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수직항력. 됐어? 이렇게 생겨요. 됐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기억에 F의 정체는 루트 3분의 mg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요 라고 했죠. 그 수직항력의 정체가 2분의 1 F 더하기 2분의 루트 3 mg인데 F의 정체를 루트 3분의 mg라고 했으니 대입하시면 2b 루트 3분의 mg의 크기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하면 유리화했니? 네. 젠장 6 루트 3 얘 6, 3 이렇게 되니까 얘 얼마니? 6분의 4니까 얼마니? 3분의 2 루트 3 mg가 수직항력의 정체겠죠. 되겠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얘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디귿입니다. 힘을 안 주면 이랬어요. 힘을 안 줄 때와 힘을 지금보다 2배로 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는 같니? 이 문제예요. 됐어? 그러면 힘을 안 주면요. 요게 0이 되잖아요.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요. 어차피 얘만큼의 수직항력이 만들어질 거니까. 됐어? 힘을 안 주면 가속도를 만드는 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 R자 힘이 가속도를 만들어. 근데 너네 알아? A는 m
그걸 m으로 나누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되니? 2분의 1 g의 가속도로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야. 그치? 됐어? 그 얘기야. 근데 힘을 지금보다 2배 큰 힘을 줘. 그러면 이 F가 EF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EF로 바뀌니까 얘가 얼마가 되니? F. 얘가 얼마가 되니? 루트 3F. 이렇게 바뀔 거야. 됐어?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길 왜 지웠어? 아까 F의 정체가 뭐였어? 루트 3분의 F의 정체가 루트 3분의 mg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mg고 얘는 루트 3분의 mg의 루트 3배야.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니까 얼마겠니? mg야, mg. 됐어? 그러면 결국은요. 얘는 위쪽 방향으로 mg로 당기고 있고 얘는 아래쪽으로 2분의 1 mg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새끼는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 오오오오오오. 자,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RGM이 얼마 적용하는 거니? 2분의 1 mg가 적용하겠지? 그러니까요. RGM이 2분의 1 mg이고요. 그걸 m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니까 얘 가속도 크기 얼마야? 2분의 1 g야. 맞아? 가속도 방향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얘는 가속도 크기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요, 힘을 안 주면 이 방향으로 가속도고요. 힘을 주면 이 방향으로 2분의 1 g로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방향만 반대이다. 그러니까 힘을 안 줄 때와 힘을 2배로 줬을 때 가속도가 같냐? 그럼 다르죠. 얘는 플러스 가속도면 얘는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하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같니? 그럼 같죠. 알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야. 하겠죠? 네, 괜찮은 문제입니다. 복잡하지만 괜찮은데요. 실제로 수능을 보면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눈에 보이게 잘 쓰지 않으면 이거 3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보이게끔 써서 변화시켰을 때 그 숫자들만 바꿀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글씨 잘 보이게 쓰는 게 요령이랍니다. 자, 그래서 왜? 아까 나도 그랬는데. 뭐? 어? 너 그거 넘어가서 여기다 대가리 받기만 해. 건물값 물어내야 돼.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합력이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힘 중에서 힘처럼 보이지만 힘이 아닌 힘이 또 있어요. 그렇죠. 돌림 힘은요, 힘이 아니야. 단지 힘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자, 힘은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면. 됐어. 힘은요,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빠르기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이게 힘이야. 근데 돌림 힘은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얘는 물체를 뭐 시키는 능력이야? 회전시키는 능력이야. 그 회전시키는 능력이 토크는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눌러주고 있는 힘을 곱한 값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첩을 연결해서 여길 기준으로 돌 거기 때문에 여길 받침점으로 본다.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 2m고요. 그 2m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 그래서 수직한 방향으로 눌러준 힘의 크기가 10N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힘 받아서 이렇게 회전해서 얘가 이렇게 올 거잖아요. 그럼 회전시키는 돌림 힘을 줬잖아요. 그 회전시키는 돌림 힘이 2m 떨어진 곳에 10N의 힘을 눌렀으니까 20Nm의 돌림 힘이 작용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힘이었으면 단위는 뉴턴이었을 건데 힘이 아니기 때문에 뉴턴미터입니다. 그래서 돌림 힘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지 힘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러한 돌림 힘 때문에 물체는 우리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할 때 물체가 옆으로도 안 가고 회전도 하지 않아야 완벽한 정지예요. 그쵸? 맞아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었는데 힘 줬더니 오른쪽으로 갔어. 이거는 뭐 때문이야?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지. 그럼 정지하려면 이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 받는 합력이 얼마여야 되니? 합력이 얼마여야 되니? 0이어야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 이동하지 않아야 돼. 다시 말해서 힘의 무슨 상태여야 돼? 평형 상태여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체가 회전도 하지 않아야 돼. 회전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계 방향의 돌림인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돌림, 힘, 평형이어야 된다고. 성은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지. 해. 자, 그러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진짜로 정지한 상태. 맞아? 그러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한 상태를 무슨 평형? 그렇죠. 이거를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동안 쉽게 정지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물체는 나름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둘 다 유지하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야. 그렇죠? 만약에 돌림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았다. 보세요. 회전하죠. 된다고요.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거 대단히 까다로운 상태인데 그걸 얘기한 거다. 자,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도구가 있다. 그 도구의 이름이 뭐다? 지뢰다. 지뢰는요, 한쪽 방향으로 기우뚱한 물체에 열나 무거운 물체 놨어. 200N. 걔를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놨어. 그러면 나는 받침점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눌러줘야 되겠지? 몇 뉴턴의 힘이야? 그렇죠. 40N의 힘이야. 그래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내려오게 했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 물체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이거 2m 내려왔어. 얘 몇 미터 올라갔어? 0.4. 네, 길이비가 1대5인데 요거 이 삼각형 닮음인 걸 인정하시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5면 이 길이비도 1대5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올라간 거리는 얼마여야 된다? 0.4m여야만 된다. 납득.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로 200N짜리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 일을 내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한다면 사실은 200N짜리를 200N의 힘으로 줘서 0.4m 들고 올라가. 내가 한 일이 얼마여야 되니? 8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200N의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40N이라는 적은 힘으로 힘의 크기를 5분의 1로 줄이는 힘의 이득을 받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힘의 이득을 받는데 이 새끼를 움직이려면 2m 끌고 가야 돼. 무려 이동하는 거리는 5배 늘어나. 그러면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에 뭘 본다? 손해를 봅니다. 됐어? 그러니까 한 일의 양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80이죠.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봤자 힘에서 이득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걸 줄여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때 일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죠? 이러한 일의 원리를 사용시키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 인간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지뢰입니다. 지뢰는 이렇게 안 생겨도 지뢰인데 지뢰의 3요소만 갖추면 돼요. 됐죠? 자, 그 중에서 이 막대기에서 물체에 힘을 가하는 지점을 무슨 점? 작용점. 받침대가 힘을 가하는 점 무슨 점? 받침점. 내가 힘을 가하는 점 무슨 점? 힘점. 이 세 가지 요소로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생겨도 지뢰라고 부른다. 됐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뢰에도 뭐가 있더라? 종류가 있더라. 납득해라. 지뢰 종류 몇 개이니? 네. 그렇죠. 그래서 지뢰의 종류 중에 1종 지뢰라는 거, 2종 지뢰라는 거, 3종 지뢰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몇 종 지뢰냐라고 하는 건 지뢰의 3요소의 배열입니다. 그 중에 스탠다드한 이 형태로 되어 있는 작용점 다음에 받침점이고 받침점 다음에 힘점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1종 지뢰라고 해. 근데 요 위치 두 개를 바꿔주면 2종 지뢰야. 그쵸? 그래서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면 2종 지뢰야. 이 위치를 바꾸면 3종 지뢰야. 맞아. 그래서 작용점 다음에 힘점이고 힘점 다음에 받침점인 이 구조가 3종 지뢰란 말이야. 그 중에 1종 지뢰를 사용한 대표적인 아이가 얘지. 누구야?
받침점, 작용점. 그죠? 근데 일종지레를 사용한 도구는 가위도 있지만 얘도 있어. 얘 뭐야? 어떤 도르래야? 고정. 고정 도르래야. 됐어? 이 실 땡겨봤자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위치 찾아보자. 그래야 몇 종지인지 아니까. 그 중에서 받침점 어디 있다? 정가운데 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런 모습으로 지레가. 그러니까 여기가 작용점이고 받침점이고 힘점이기 때문에 얘는 일종지레다. 그렇죠? 그 정도로의 일종지레인데 그랬을 때 기립이 원래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작용점에서 힘점까지 기립이 몇 대 몇이니? 1대 1이니까 힘의 비 몇 대 몇이겠니? 1대 1이니까 10N의 물체를 당기려면 나 몇 N의 힘 줘야 되겠니? 그대로 10N의 힘 줘야 돼. 기립이가 1대 1이라 힘의 비도 1대 1이야. 힘의 이득 안 봤어. 그럼 거리의 손해 보니? 안 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물체를 1m 잡아 당겨서 올리기 위해서 나 이 실 몇 미터 당겨야 돼? 1m 당겨야 돼.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는 일종 지뢰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힘의 이득도 못 보고요. 하다못해 거리의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써요? 바꾸려고 하는. 네. 실제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도르를 안 쓰면 이 물체를 위방향으로 힘줘야 되는데 도르를 썼기 때문에 힘을 아래쪽 방향으로 줘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쓰는 도구다. 자, 그 다음에 이종질의 이거다. 이종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가 이 새끼다. 누구냐? 남치? 지랄 바닥에 아, 병따개 이 새끼들아. 그죠? 이거죠. 그러면 얘 받침점, 작용점, 힘점 위치 찾아보자. 그래서 이 뚜껑 누르고요. 여기 있는 병뚜껑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려고 여기 힘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뭘로 보는 게 맞습니까? 작용. 이거 받침점이야. 여기 있는 뚜껑을 들어 올리는 거라서 이쪽을 뭐라고 보냐면 이게 작용점이고요. 이게 뭡니까? 힘점이라서 몇 종질입니까? 이종질입니다. 근데 요 길이가 꼬맹아 1이고 요 길이가 2인데 뚜껑에는 300의 힘을 줘야지 뚜껑이 따져. 그러면 난 여기서 줘야 되는 실제 나의 힘이 얼마일까? 100이죠. 왜 100일까요? 모든 길이를 잴 때는 항상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를 재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받침점이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작용점까지, 여기서부터 힘점까지의 길이를 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받침점과 작용점까지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길이 비율이 1대2가 아니고 얼마야? 1대3이니까 힘의 비율이 3대1로 사용되더라. 그 중에서 병뚜껑에 300의 힘을 줘야 되니까 내가 실제로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100일세. 이런 얘기죠. 됐어? 자, 근데 이러한 이종질의 모습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아이도 있다. 그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생겼더라. 그렇죠. 옴직도르래입니다. 그러면 이 옴직도르래에서 받침점, 작용점, 힘점 위치 찾아야 되겠죠? 얘는요, 받침점이 어디다 그랬어요? 가운데 아니라 그랬죠. 얘 실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면서 기대는 건 이 실 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그리시면 가운데는 오히려 물체에 힘을 주는 작용점입니다. 그래서 받침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종질입니다. 그러면 길이 비율을 보세요. 받침점으로부터 작용점까지, 받침점으로부터 힘점까지 몇 대 몇입니까? 1대1.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 길이 B는 1대 2입니다. 그럼 힘의 B는 몇 대 몇이겠습니까? 2대1. 그렇죠.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줘야 되는 힘은요, 물체 무게의 절반만큼만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잡아 당기기 위해서 나는 절반의 힘인 얼마 주면 되겠니? 여기 10N 매달았으니까 얼마? 5N으로 절반만큼의 힘만 주면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힘의 크기를 줄였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거리. 그렇죠. 이동거리를 2배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체가 1m 올라가려면 그 정도 움직도를 해도 1m 올라갔어야 돼. 1m 올라가려면 이 실도 1m 줄이고 이 실도 1m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겨야 되는 길이는 2m입니다. 그렇죠?
그쵸? 그래서 당겨야 되는 거리는 2m로요. 얘가 올라간 높이에 비해서 2배 많이 당겨줘요. 하지만 1의 원리는 성립합니다. 됐죠? 10N짜리가 1m 올라갔어. 한 일 얼마? 10줄. 근데 내가 5N의 힘으로 2m 당겼어. 그래도 얼마? 10줄. 한 일이랑 변화 없어요. 근데 꼬맹아, 이 움직도르래가 만약에 2N의 무게가 있다면? 생각해보자. 내가 그동안은 움직도르의 무게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10N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는 10N이고 얘는 2N이면 이 실을 누르고 있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겠니? 12야. 그걸 이 실 가닥과 이 실 가닥으로 들어 올려야 돼. 납득하니? 자, 그래서 두 개의 실 가닥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걸 도구의 원리로도 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N. 그러면 아래로 이 실로 10N 잡아당기고 얘 무게가 2N이야. 그러면 결국은요. 이 점에 작용하는 아래쪽 방향이 12니까 위쪽 방향도 12죠. 그럼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실이 이 실과 이 실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닥이니까 힘의 크기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 F로 12N을 들어야 되니까 F 하나당 얼마? 6N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6N의 힘을 줘야 되고요. 얘가 1m 올라갈 때 나는 당겨야 되는 거리가 2m인 거죠. 그러면 새삼 이상합니다.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얼마입니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 10N짜리가 1m 올라갔어. 얼마? 10줄입니다. 근데 내가 당긴 일은 얼마입니까? 12줄입니다. 1의 원리 성립합니까? 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얘는 물체를 당기는 일 10줄과 도르래를 움직이는 일 2줄까지를 같이 했다 생각하고 계산한 거야. 얘는 물체가 올라가는 일만 계산한 거고. 됐어? 그래서 달라 보이는 것뿐이죠. 실제로 물체가 한 일의 양은 같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니? 은호! 정신 안 차려! 이 개놈의 새끼 저거 이씨. 자, 머리 돌려봐! 지랄. 멋지다. 전 지랄. 자, 보면 실제로 여기에 무슨 도루를 했어? 무슨 도루를 했어? 움직 도루래 몇 개? 두 개예요. 얘하고 얘가 움직입니다. 맞아? 고정 도루래 몇 개? 하나입니다. 얘가 고정입니다. 고정 도루에는 힘의 이득을 못 보고 움직 도루에는 힘을 2분의 1을 줄인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아래쪽부터 보자. 이 도르래에 매달려 있는 거 몇 뉴턴이니? 12입니다. 그러면 이 실이 잡아당겨야 되는 힘 얼마입니까? 6뉴턴. 이 실이 잡아당겨야 되는 거 얼마입니까? 6뉴턴. 근데 이 도르래를 이 실은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죠? 근데 그 실이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 실은 이 도르래를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당깁니다. 됐어? 그래서 이 도르래의 입장에서는 같은 크기의 힘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야. 6뉴턴. 됐어? 근데 6만 이제 얘 무게도 있죠? 얼마? 8입니다. 됐어? 이 실이 잡아당기는 6에다가 얘 무게 2까지 합해서 8됩니다. 그러면 이 실의 장력과 이 실의 장력이 얼마여야 되니? 그쵸? 이거 4, 이거 4예요. 됐어? 근데 그 정도로 해니까 힘의 이동 안 보죠? 그리고 이 새끼는 이 실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죠? 천장에 매달려 있죠? 그 정도로의 무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어? 그 정도로는 이 실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는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요. 얘 무게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당겨야 되는 힘이 몇 뉴턴입니까? 4뉴턴 당기면 돼요. 이런 얘기야. 납득해? 이런 거 틀리면 다 뒤져 이 새끼들아. 됐어? 머리 열라 돌려봐. 이거요. 도구 파트가요. 사실은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너네는 무식해서 못 배운 거야. 이거 너네 교과서 개편되기 전에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이거 1에 같이 들어있었어. 그리고 1과 에너지 중2 때 배웠었어. 그랬다가 중3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요. 역대 가장 가벼운 과학을 배우는 거야. 되겠어? 자, 봐. 하나, 둘, 셋. 안 돼요. 얘가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의 구조입니다. 거중. 수원성 만들 때 쓴 거중기가 이 모습을 띠고 있어요. 네. 자, 요거요.
돼요? 이 실을 잡아당길 때 얼마의 힘이면 되니? F1이야. 됐죠? 여기 움직돌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정약용보다 머리가 좋아요. 네, 그러세요. 보였어? 여기 움직돌이 몇 개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얘만 고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가 함께 들어있는 걸 우리는 복합도르래라고 해요. 도르래의 무게는 무시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실을 당겨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 실을 당겨줄 때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각각 생각해봐. 오케이. 80 남는 이유. 이거 세 번째 하니까 바로 나왔다. 아, 세 번쯤 했나요? 세 번쯤 하시면 된답니다. 처음 할 때는 되게 문화 충격인데요. 세 번쯤 하면 병신도 들어요. 저는 안 어떻게 돼요.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병신이 되는 거죠? 아니죠. 어떤 것들인가? 자, 그럼 보세요. 나 병신도 없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됐어. 구조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얘는요 이물체를 드는 거지만 이 도르래는 이물체가 아니고 여기는 막대기에 힘 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 막대기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니? 480이야. 그러면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되니? 480이야. 저 막대기에 걸려있는 줄이 몇 개인지 보세요. 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개, 6개입니다. 맞아? 근데 이 실을 꼬아놨을 뿐이지 이 실은 다 몇 가닥이야? 한 가닥이야. 그러니까 장력이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은 크기의 힘이 6개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있으면 6F의 크기가 얼마면 되겠다? 480이면 되겠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F 크기가 얼마면 되니? 80이면 돼. 됐죠? 그래서 이 실을 잡아당길 때 80N의 힘으로 당기면 돼요. 힘을 몇 분의 1로 줄였어요? 6분의 1로 줄였어요. 그 얘기는 곧 잡아당기는 거리를 몇 배 늘려야 된다는 얘기니? 6배 늘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1m 올라가려면 몇 m 당겨야 되니? 6m 당겨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이게 원리야. 근데 얘는 보시면 얘 땡깁니다. 얘를 땡기는 건 이 도르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480이니까 이 실은 얼마? 240. 이거 얼마? 240. 그 240이 이 도르래를 잡아당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실은 얼마? 120. 이거 120. 그 120이 얘를 땡기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60. 60인데 얘 고정이니까 힘의 변화 없죠? 60으로 땡기죠. 돼요? 돼요. 얘는 힘을 몇 분의 1로 줄였니? 8분의 1로 줄였죠. 그렇다는 건 거리를 몇 배 늘려야 된다는 얘기니? 8배죠. 그러니까 이거 1m 올라가려면 얘는 몇 미터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8m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해하겠어요? 자, 7년 전에 과거 문제에서 이 실 가닥가닥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얘기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도구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봤고요. 그 중에서 일종 질에 해당되는 게 고정도르래야. 얘는 길이비가 같기 때문에 힘의 이도 못 봐. 이종 지뢰를 이용한 게 뭐야? 움직도르래야. 얘는 이종 지뢰에서 길이비가 1대2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 뭐 이런 얘기 했어. 자, 그러면 도르래하고 빗면은 도르래하고 지뢰는 사실은 기원이 같아. 근데 도구 중에서요 지뢰와는 구조가 다른 아이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누구니까? 빗면입니다.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빗면이 있어요. 이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원래 이 높이가 h고 이 길이를 s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체가 W인 어떤 애를 여기까지 들어서 올릴 건데 방법은 두 개가 있죠. 직접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 빗면에 대고 끌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한 일이 더 많을까요? 똑같죠. 같은 물체를 같은 높이만큼 이동시켰으니까.
그래서 한일의 양은요 도구를 쓰나 안 쓰나 똑같습니다. 1번과 2번의 한일의 양은 같아. 그렇다면 얘는 일을 하려면 이거 들어 올리려면 W만큼 힘을 줘야 돼요. 우리 스타일대로 하죠. 얘 질량이 M이라면 얘 얼마만큼 힘 줘야 되냐면 mg만큼 힘 줘요. 그래서 h만큼 이동시킵니다. 그게 1번이 한 일이에요. 근데 2번은요. F라고 하는 힘으로 밀어붙죠. 됐어? 그래서 밀고 간 거리가 얼마입니까? S예요. 됐죠? 그랬을 때요. 내가 밀어야 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해볼래요? F는요. 뭡니까? mg 곱하기 뭡니까? S분의 H만큼 힘 주면 됩니다. 자, S분의 H가 뭘 얘기하는 걸까? S분의 H가 맞습니다. 이게 사인 세타입니다. 중학교 때는 사인 세타를 안 배우니까 이질하는 거야. 빗변분의 높이. 근데 우리나라 사인 세타야. 근데 꼬맹아, 여기에 물체가 질량이 m자리가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지. 물론 mg 싹 내려가 세타. 그러면 내려가지 않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등속도를 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 얼마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mg 싹 내려가 세타가. 그래서 리는 최소한의 힘이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야. 이거만큼 힘들어. 됐죠?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짧은 빗면, 중간 빗면, 긴 빗면. 어이씨. 자, 같은 물체를 밀어서 여기까지 올릴 건데 빗면의 길이가 다양해. 1번 빗면, 2번 빗면, 3번 빗면, 4번 빗면. 빨리 찾아. 몇 번 빗면 사용할 때 한일의 양이 제일 많아? 똑같아요. 한일은 다 같아. 어떤 빗면 사용할 때 힘이 제일 적게 들어? 4번. 네. 이동 거리가 길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들잖아. 그래서 4번 빗면이 가장 힘이 적게 들어. 납득해? 그러면 다 납득했으니까 나 이거 하나 해줘. 빗면 두 개가요 서로 등대고 있어요. 어머나 이런 느낌. 됐죠? 이 빗면의 길이는 3이라고 할까요? 이 빗면의 길이는 2라고 할게요. 이 높이는 1로 볼게요. 뭐 이런 느낌이야. 거기다가 고정도래를 이용해서 실 두 가닥을 이렇게 늘어뜨릴 거야. 여기에 물체의 질량이 m이야. 여기에 물체의 질량은 몰라. 됐어? 네, 얘는 라지 m이야. 그러면 라지 m과 스몰 m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면 내가 손을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치웠다? 신기해. 그러면 A가 올라가든 B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치? 근데 손을 받치고 있다가 쳤더니 그대로 정지야. 손을 치워도 정지야. 그러려면 M 대 라지 M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면 가능하니? 얼마야? 스몰 M 대 라지 M의 질량비가 2대 3? 나한테 묻지 말고요. 2대 3이면 되니? 자, 1분 준다. 참고로 2대 3은 아니야. 3대 1. 왠지 아닐 것 같아. 그럼 말을 해봐. 빨랑 해봐. 네, 이거 빨랑 해봐. 1분. 뭐예요? 아차, 해봐. 헷갈려. 지랄. 빨랑 해봐. 질량비 몇 대면? 그러면 생각을 담으면 돼. 계산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잖아. 생각을 담으면. 아, 나 이거 기억나는데. 방법을 생각해. 방법을. 항상 문제 안에 힌트가 있어 없어. 3대 2 나오는데. 이거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정지. 손을 치워도 정지. 합력 얼마? 어. 가까이. 됐어. 그러면 얘는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mg 쌍 내려가 세타죠. 맞아요. 그러니까 mg 각도는 안 줬으니까 사인 세타가 뭐라고요? 빗변분의 높이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3분의 1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일 거야? 3분의 1 mg여야 합력이 0이죠. 근데 실이 몇 가닥이야? 이게 한 가닥이야. 그러면 이쪽의 힘도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 mg라는 힘이야. 근데 이물체도 경사면에 있으니까 내려가려는 힘이 있겠죠? mg 싹 내려가 세타죠. 그러니까 라지 mg 사인 세타니까 빗변분의 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이 새끼와 이 새끼의 크기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이면 되겠습니까? 3대 2 네, 3대 2죠. 그게 무슨 비예요? 그게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 비유. 그래서 빗변의 길이 비와 질량 비가 일치한다면, 그래서 물체는 양쪽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해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힘에 대한 얘기 했었는데 그 중에서 돌림힘에 대한 거 선생님하고 갈등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쉽지는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제가 뭐 해드렸을까요? 많이 주셨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어왔을 텐데 거기에 있는 40페이지의 3번 문제, 이거 채점은 다 하셨죠? 절반밖에 못 풀었어요. 네, 3번 문제 해결했습니까? 네, 풀었어요. 가장 기본은 3번입니다. 3번은 되셨어야죠. 맞지? 거기 답안지 맨 뒤에 있으니까 그 책 맨 뒤에 답안지잖아요. 한 번에 1대2랑 30cm. 맞았어요. 맞았어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췄어요. 애들이 좀 잘 정신을 놓는 것 같아요. 영재만 애들보다는 낫죠. 근데요, 은호가 여기 와서 되게 잘 하고 있어요. 지는 K인 것 같아요. 은호가 네, 단과에 맞습니다. 있을 때보다 과거반에 와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신기하게 태경이가 나 요번에 역학 맞은 개수를 확인했더니 저보다 못 봤어요. 자, 나도 못 봤다 생각했는데. 하십시오. 똑같은 얘기 2번, 3번 하면 됐어? 알아들어요. 한 번 하고 좌절하지 말고 2번, 3번 하시면 돼요. 됐어? 그러면 되죠. 단과 있을 때 잘했는데. 너 못했어요. 나 병신인 줄 알았잖아. 사람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해결했는데 문제는 4번 좀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합니다. 4번은 조금 이따 하고요. 5번 해결했나 확인. 5, 6번 못했어요. 5, 6번 못했어요. 6번 했어요. 네,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보시면 5번은 어떠냐면요.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3번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5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질에 해당되는 막대기의 무게는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모든 물체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에 있는 그 긴 막대기, 금속 막대기도 무게가 있어요. 라지 M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그 질량에 해당되는 무게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무게는 사실은 이 모든 부위에 작용하는 중력을 합해서가 라지 M일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부분이 아니고 그 무게가 정확하게 한 점에 작용한다. 그 점을 무게중심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균일한 막대기의 무게중심점은 언제나 정확하게 가운데 한 점에서 이렇게 라지 mg의 힘이 하나 작용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원에 해당되는 금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속 원에도 무게중심 어디겠니? 가운데. 됐어? 여기죠. 여기에서 얼마가 작용하냐면 1.5 라지 mg의 무게가 작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원통형 막대 끝에 납작하는 원판의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막대 전체 길이 라지 L이고요. 막대 질량은 라지 M, 원판의 질량 1.5M이라고 한다.
막대 왼쪽 끝에 위치를 x가 0인 지점 여기를 원점으로 봐 0. 그리고 요 막대의 길이는 라지 L이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얘 전체 무게중심은 얼마이겠습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A라고 하는 긴 막대와 B라고 하는 원판을 매달았을 때 됐어. 이렇게 모양이 다른 애를 매달았을 때 여기 어딘가에다 손을 딱 걸면 됐어.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왼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수평을 맞추는 부위가 생깁니다. 그게 이 전체 무게중심점입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딘가가 무게중심점이 생길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냐?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됐어? 그 뉘앙스야. 그러면 여기가 무게중심점 받침점이니까요. 얘는 반시계 방향에 돌림힘을 주려고 해. 얘는 시계 방향에 돌림힘을 주려고 해. 그 두 개의 크기가 뭐 하면 돼? 같은 지점이 무게중심점이라고요. 이게 무게중심점 찾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여기다 놓는 거야. 만약에 받침점이 여기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돼요. 얘네들은 둘 다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드니까 이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두 힘의 어딘가 사이여야 돼. 됐죠?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내가 아까 힌트 줬지? 요 길이가 얼마일까? 2분의 1. 그렇죠. 전체 막대기의 가운데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대기의 무게중심까지가 2분의 1 L이야.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2분의 1 L인 게 자명해. 맞아. 그래서 나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여기 길이는 아니까 요만큼의 길이만 알면 돼. 요거 A라고 할 거야. 맞아? 그러면 넌 머리에 있으니까 이 길이는 뭘로 하면 되겠니? B라고 하지 말고 이 새끼야. 2분의 1만. 맞아요. 2분의 1 L 마이너스 얼마요? A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미지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양쪽에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아지는 지점이 무게중심점이니까 그걸 찾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누르는 힘, 여기에서 누르는 힘, 꼬맹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냐? 2대 3. 그렇죠. 2대 3이니까 받침점부터 길이 비는 몇 대 몇이면 되겠어요? 3대 2인 지점에 놓으면 돼. 계산 안 해도. 맞아? 여기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2대 3. 받침점을 기준으로 이쪽 힘과 이쪽 힘의 비율이 2대 3이잖아. 그럼 길이 비율은 몇 대 몇인데? 3대 2인데 이 새끼들아 지뢰에서 했잖아. 그러면 여기 2분의 1L을 3대 2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요 2분의 1L에다가 얼마? 5분의 3만큼 곱한 값이지. 그러니까 얼마? 10분의 3L만큼 더한 거야. 여기가 10분의 3L이야. 맞아? 요만큼이 10분의 3L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0분의 3L에다가 2분의 L을 더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10분의 얼마요? 8L인 지점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10분의 8L만큼 떨어진 이 지점이 무게중심점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 이런 느낌이야. 돌림힘도 무료에 나와요. 그죠? 하십시오. 어떤 것도 나옵니다. 어떤 것도 하나요. 나옵니다. 네. 이 물을 내일도 역학 봐요? 아니면 비역학? 요번 주는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틀렸다고요? 6번 문제 조금 이따가 하고요. 5번 문제와 같은 계열이 7번 문제 구하세요. 7번 한번 해보세요. 자, 7번도 막대기에 뭐가 있다고? 7번 틀렸어요. 7번 그렇죠. 맞췄어요. 7번도 막대기에 뭐가 있어요? 다시 풀어보세요. 맞췄어. 네. 못 보셨나요? 여기에 있는 거? 어떻게 생겼겠는데? 베이스. 뭐야? 와 멋있다. 어딨어요? 그런 거 집동포에서 그런 거. 아 그럴 수 있죠.
틀렸는데? 왜 틀렸지? 그걸 찾아내면 될 거예요. 오, 이거 뭐 맞췄어요. 여기 누구 자리예요? 아, 전학생한테 오시면 누구 있어? 니밖에 없는데 왜? 저희 전학생 오지 않았어요. 투명과 자리를 바꿨는데. 미안. 아, 자 볼게요. 이거 막대기의 전체 길이 L입니다.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요? 저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네. 4개입니다. 네?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4개예요. 사실은 이 막대기는 평형 상태입니다. 회전도 하지 않고 이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역학적 평형이라서요. 힘에 평형도 성립해야 되고 돌리는 평형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렛대의 형태가 나오면 이 2개의 문제로 다 풉니다. 힘을 보시면요. 이 방향으로 누르는 힘 200 있고요. 여기 100 있고요. 여기 500 있어요. 이 힘만 작용하면 아래쪽으로 자연학해야 됩니다. 800의 힘 받아서. 근데 정지죠. 그건 반드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 이 받침대가 여기를 위로 올리는 힘이 800이라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되겠어?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받침대에서 밀어 올려야 되는 힘이 800이라는 거 납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미 평형이죠. 1번에 작용하는 이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이용해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2개의 돌림힘을 합한값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가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800N는요? 돌림힘 못 만들죠. 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이라서요. 됐어?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다가 누르는 힘을 곱할 건데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돌림힘을 못 만들어서 그동안 무시한 것 뿐입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보시면요.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요 거리가 2분의 1 L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모르니까 또 놓죠. A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거리는 2분의 1 L 빼기 A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200N까지의 거리는요. 200 곱하기 2분의 1 L 더하기 A로 보는 게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게 중심점까지는 100 곱하기 A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돌림힘입니다. 그렇죠? 반대편에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500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분의 1 L-A입니다. 납득하십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숫자 지워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보시면 L 더하기 2A 더하기 A는 2분의 5L 더하기 5A입니다. 아니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5A입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8A가 얼마냐면 2분의 3L입니다. 그러니 A의 정체는 16분의 3L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맞아. 놓치고 빨리 얘기해. 아니 근데요. 100N이 무게잖아요. 무게 중심. 무게. 저 막대의 무게. 전체를 누르는 거예요. 막대 전체. 막대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린 전체로 보지 않고 가운데 무게 중심점에서 100N이 작용한다라고 봐도 똑같아서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을 보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거리가 16분의 3L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보이세요? 얼마입니까? 16분의 11L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되겠니? 되겠니?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자, 그래서 막대기에 무게가 작용할 때요. 그 무게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짓을 우리가 했는데 이제 넘어오시면 44페이지 5번 볼 거예요. 유형별로 볼 겁니다. 다 할 건데 유형별로 볼 거예요. 이제 막대기의 무게 어떻게 다른지도 봤고요. 그 다음에 돌림의 평형도 우리가 대충 봤어요. 그죠? 자, 근데 5번 문제는 이제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왼쪽 끝에 물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왼쪽의 무게가 계속 뭐합니까? 변합니다. 자, 그럼 계속 변하는데도 왼쪽으로 쏠리지 않고 무게중심을 유지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미니카가 점점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점점 멀리 가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해? 이해해? 자, 그래서 문제가 뭔지 읽어보십시오. 5번 문제. 할만할 것 같은. 자, 1분 드려볼게요. 근데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푸는 시간을 못 드리니까요. 그래서 숙제 오시라는 건데. 내일 올림 숙제 해야 된다. 근데 물림 숫자가 너무 많아. 알아. 근데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짬짬이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은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 덮으면은 상 하나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상 탈래요. 그러려고 하면 돼요. 자, 근데 상 타면 너무 좋죠. 안 타도 괜찮아요. 음수도 나온다던데요. 어? 음수가 다를 수도 아, 있다. 음수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학원에 마이너스 7점. 멋지다. 그거 되게 안 나올 것 같죠. 막상 시험 보고 나서 자존감네. 채점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7점.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샤가 안 풀면 몇 명 봐도 쭉. 너무 어려우면 아예 자, 안 푸는 거. 보세요. 이렇게 놓고요. 보시면 이제 얘는 왜 됐어? 응용 문제라고 하는 어려운 파트에 들어가 있냐? 개념이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물체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그 물통이 누르는 힘이 0.2kg니까 몇 뉴턴? 2뉴턴의 힘으로 여기를 눌러요.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2m 떨어진 곳에 받침점이 있어야 됩니다. 2m 떨어진 곳에 받침점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맨 처음에 미니카가 있는데 미니카는 0.8kg니까 8N의 힘으로 누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면 빨리 봐. 맨 처음에 저 X가 얼마인가? 못 찾으면 병신이야. 0.5. 자, 맨 처음에 이 힘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4입니다. 그럼 길이비는 4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미니카가 가기 전에 이 위치는 받침점으로부터 0.5m 떨어진 곳이었어야 균형을 유지합니다. 힘의 비가 4대 1이니까 길이비는 1대 4 이런 식으로 되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상태로부터 매 초당 물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나와 있죠. 1분 후에 몇 킬로가 증가할 거래? 1초 후에 몇 킬로가 증가할 거래? 0.4kg. 그럼 꼬맹아, 지금 0초일 때와 1초일 때를 비교하면 돼요. 1초가 되면 0.4kg가 여기에 증가합니다. 그러면 1초 후가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얘가 6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제가 6뉴턴이 늘어나니까 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길이 비율을 바꿔야 됩니다. 됐어? 왜? 힘의 비가 1대 4가 아니고 몇 대 몇으로 바뀌었습니까? 보이세요? 몇 대 몇으로 바뀝니까? 3대 4로 바뀝니다. 그럼 길이 비는 몇 대 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네, 4대.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3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초 만에 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니? 1.5m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납득합니까?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몇 미터 움직여야 됩니까? 1m 가는 빠르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납득해요?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를 해석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운동에서도요. 매 순간 볼 수는 없어서 시간당 봅니다. 여기서 1초라고 나왔으니까 1초 간격으로 보시면 돼요. 1초 전, 1초 후. 알겠어?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S가 0.5m인 거 맞고요. 이때 미니카가 움직여야 되는 속도는 2가 아니고 1로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받침점이 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받침대가 밀어 올리는 힘이 있겠죠? 맨 처음에 0초일 때는 밀어 올리는 힘이 얼마여야 되니? 0초일 때는 1 아니죠. 얼마? 10N이어야 되죠. 그럼 1초 후는 몇 뉴턴이어야 됩니까? 14N이죠. 그러니까 받침대에서 밀어 올리는 힘은 10N이었다가 1초 만에 14N으로 바뀌니까 힘의 크기는 계속 변합니다. 같은 힘일 수 없습니다. 됐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너네 교과서 개편돼서 지금은 우리가 하이탑 2에서 배우지만 이거 언제 배워요? 물리원에서 배워요. 물리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돌림이.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부터는 물리원에서 배울 거라서 조금 빠르게 만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들은 배웠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대기의 무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일 때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유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5번 밑에 있는 6번 문제 있죠?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 그 옆에 있는 7번이고요. 이거를 우리는 앞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41페이지 9번입니다. 이 세 개가 같은 유형인데요. 자, 이 세 개가 같은 유형인데 그 중에서요. 선생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44페이지 6번 같이 봐요. 44페이지 6번. 그럼 너네가 나머지 두 문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하이라이트로 연락 꼬아놓으면 수능에서 애들 다 죽인 41페이지 10번 문제가 나와요. 41페이지 10번 문제 그거 해결하셨나요? 아니 그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붙는 시간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한 눈높이를 그래서 이 네 개의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본 문제는 수능들의 킬러 문항이고요. 뒤에 있는 문제는 개념 적용 문제는 여러분들 수능에서 아예 어렵거나 영재나 올림피아드 문제입니다. 하이탑은 그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44페이지 6번 문제로 해봐드릴 건데 이 문제와 7번 문제를 같이 눈여겨보세요. 자, 왜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를 같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꼬맹아 6번에 받침점이 몇 개 있니?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의 도르래에 매 순간 받침점은 한 개여야 된다. 두 개일 수 없다. 됐어? 받침점은 매 순간 하나여야죠. 두 개의 받침점이 동시에 작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7번을 보시면 얘는 받침점이 아니고 뭡니까? 받침대입니다.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한 점이 받침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가 진짜 받침점이고요. 어떨 때는 얘가 진짜 받침점이고요. 어떨 때는 요 부위가 받침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받침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점입니다. 됐어? 그죠? 여기에 있는 물체가 이렇게 가면 받침점도 같이 움직여서 받침점의 위치가 여기였던 게 여기 사용합니다. 그럼 물체가 가장 왼쪽에 있을 때는 여기가 받침점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체가 이렇게 다가오면 받침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가 받침점이 될 때까지만 얘가 와도 안정적이야. 근데 이 새끼 더 가면 받침대가 여기 오죠? 이쪽으로 휘어버려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매 순간 받침점은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없다. 알겠어? 그러면 여기 점을 A라고 하고 여기 점을 B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여기에 두 개의 받침점이 있어서 하나는 라지 A, 하나는 라지 B라고 한다. 그럼 받침대니까 얘도 밀어 올리는 힘 FA가 작용할 거고요. 여기서도 밀어 올리는 힘 FB도 작용할 겁니다. 근데 막대기의 본연의 무게가 있죠. 정확하게 가운데 40N의 힘으로 누르겠어요. 그렇죠?
막대기가 4kg라 그랬으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40N의 힘으로 누르는 힘이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kg짜리 물체도 누르는 힘이 있을 거니까 20N의 힘으로 누를 겁니다. 납득하기 바래요. 이 막대기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막대기 끝에서 무게 중심점까지가 4m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네 나한테 하나 더 배울 거 있어. 거기 2kg짜리의 무게 중심의 위치는 몇 미터인 지점이니? 0.5m. 정확하게 가운데 2kg짜리. 네, 7m예요. 됐어? 얘는 여기에 6.5부터 7.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한 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물체의 정확하게 가운데 무게중심점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7m인 지점이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7m인 이 지점에 이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FA, FB 그리고 거기에 각각 누르는 힘이 얼마이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받침점이라는 건 하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요. 꼬맹아, 첫 번째 힘의 평형을 보셔야 돼요. 힘의 평형 일단 쓰고 보자. 여기에 힘 몇 개 있어요? 지랄 4개. 4개죠. 여기서 밀어 올리는 힘, 여기서 밀어 올리는 힘, 얘가 누르는 힘, 얘가 누르는 힘, 4개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래로 누르는 힘이 위로 누르는 힘의 크기와 같아야 힘의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FA 플러스 FB의 값이 얼마면 된다? 60이면 된다. 이 식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돌림의 평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고3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돌림의 평형일 때 꼬매나 여기에 있는 힘이 작용하는 어떤 지점을 받침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받침점이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봐도 되고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봐도 되고요. 여기를 받침점, 여기를 받침점으로 봐도 돌림의 평형은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돌림의 평형일 때 힘이 작용하는 어떤 곳을 받침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나는 받침점을 여기로 볼 거다. 왜? 받침점을 여기로 놓으면 여기서 작용하는 이 힘은 돌림 힘을 만드니 못 만드니? 못 만드니까 여기 미지수가 없어져.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되게 심플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봐봐. 여기를 받침점으로 할게. 그러면 꼬맹아, 이 힘은 얘를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시계 방향 돌림을 만들어. 얘는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회전시키지. 맞아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어요. 얘는 뭡니까? 시계 방향 돌림힘을 만들죠. 방향 잡았어요? 그럼 같은 방향의 돌림힘의 합함값이 반대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랑 같으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같을 때 시계 방향 얘입니다. 됐어? 40 곱하기 얼마? 4. 그쵸? 얘도 그렇습니다. 자, 얘요. 20 곱하기 얼마? 7. 맞아요? 네. 는. 얘가 그렇습니다. 됐죠? 얘는 힘을 모르니까 FB 곱하기 몇 미터입니까 그거? 6? 6? 네. 6. 됐죠? 이렇게 해서요.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은요. 미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점을 받침점으로 잡아보면 그럼 미지수가 상략돼. 됐어?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하시면 4, 4, 16이고요. 2, 7, 24고요. 합이 300입니다. 그러면 FB의 정체는 50입니다. 맞아? 이해돼? 그래서 FB라고 하는 힘이 50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위에다가 대입해보세요. FA의 값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10이면 됩니다. 응? 전부 50이 아니라는데? 너네 뭔가 나한테 잘못 가르쳐줬는데? 맞는데.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나는 그 옆에 있는 7번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너네는 그 수능 문제 킬러 10번 문제를 풀면 돼. 제가 이걸 해드리고 나서 10번을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얘는요. 쉬어야 돼? 네. 오. 시간이 순삭인걸? 어. 너 저거 돌려놓은 거 아니야? 맞아요. 21분인데요. 근데 쟤를 왜 이렇게 많이 돌려놨어? 집에 좀 약간은 원래대로 맞춰놓겠다는